자, 이 두 분 모시고 오늘의 첫 번째 주의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코스피 6천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코스피 6천 여러분. 넘었죠. 오늘은 6,300이 넘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러네요. 코스피 6천 시대에 법 왜곡죄를 근데 만드는 나라가 TV조선이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코스피 6천 그 시대에 전에 SBS였고. 사심제를 강행 처리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근데 사심제와 지금 아하. 이걸 눈앞에 왜 잔치상과 고깃국에 눈이 멀어 어허. 국가의 네. 대들보가 썩어내리고 아, 이거 포즈였구나. 국가의 곡간에 지금 요 막았던 거는 막았던 거예요. 예, 보좌진이 적어준 거 제대로 숙지가 안 됐다는 얘기죠. 뒷문이 열렸는데 이 코스피 6천 시대라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자, 중간에 막았던 건 방송 사고가 아닙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말을 하다가 본인이 말을 잊지 못한 아하. 부분이었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오늘 코스피 6,300을 찍었습니다. 매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국민이 기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볼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곤혹스러워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죠. 그 곤혹스러움이 이 막았던 구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거의 봉숭아학당이거든요. 서로 아무 말 하는 거에 봉숭아학당. 바빠가지고 그렇긴 한데 원래 이제 뭐 김민수 최고위원들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씬스틸러란 말이었죠.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날의 뉴스를 잡아먹는 분들이었는데 신동욱 수석 최고께서 많이 좀 서운하셨나 봅니다. 네. 나도 수석 최고인데 나도 좀 기사에 나와야 되는데 특히나 수석인데. 지금 이분이 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당이 원하면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 이것도 이 말도 좀 이상한데 당이 원하면 서울시장 나가겠다라고 하면 서울시장이 엄청 뭐 험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게 기자 출신들 정치인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자 출신 중에 잘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세게 가장 나오시네요. 이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동욱 최고다. 가장 이상하다고 평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요새 하는 말 아무런 논리가 없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뭐 주요 간판 앵커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했다면서 어허. 본인은 또 얼마나 내가 드디어 정치를 알았다. 요새 보수 언론들이 아침마다 사설과 칼럼으로 네. 읍소를 하잖아요. 제발 국민이 정신 차려라. 제발 절연해라. 근데 신동욱 최고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 조중동이 지금 정치를 모르는 거다. 내가 지금 해봤더니 알더라 하고 지금 이 장도연 대표를 강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결국 저 말도 안 되는 말은 국민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지지층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 서울시장 경선에서 본인을 찍어주세요 하는 그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무 말이어도 된다. 저런 아무 말들이 자꾸 이렇게 전파를 타고 기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시민분들이 보기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저 자리에 앉아있을 우리 동료 기자들과 네. 또 옆에 듣고 있을 분들과 모든 이 언론인 종사자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 말이나 듣고 있어야 될 언론인지 불쌍하다. 출입처 국민의힘 아니세요? 맞습니다. 네, 원래 뭐 버렸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네. 포기하셨네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정치권에 있을 때 주로 메시지 라이터로 한 10년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을 보면 개연성이나 표현 하나를 좀 열심히 보는 네. 편인데 일단 개연성은 좀 약하긴 하죠. 그쵸. 이 얘기에서 갑자기 나오는 건데 제가 근데 되게 주목된 부분은 네. 눈앞에 잔치상과 고깃국에 눈이 멀어. 음. 요 말에 서술하는 사람이 아.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눈앞에 잔치상과 고깃국에 멀어서 예리합니다. 예리합니다. 이거는 국민 도그피그론이다. 대돼지론이다. 이렇게 가면 사실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예전 같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메시지를 받다면 네. 망언 이렇게 해서 두드려 맞았을 건데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저 말고는 지적한 사람이 없네요. 제가 오늘 한 건 했다. 아니 저도 말씀드리면서. 기자 생활 20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아까 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게 아니 우리 나라에 그 곳간이 새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사심제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를 비판을 하면서 그거랑 우리 곳간이 새는 걸 연결시켰어요. 그거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뉴 노멀 시대에는요. 그런 개연성은 말이 안 되지 조금 흐린 않습니까? 눈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기자 이게- 출신이야. 이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최소한의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맞아요. 대전제부터 그러니까 아니, 6천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아하. 그분들께 법 왜곡죄가 문제다. 그러니까 6천 시대와 법 왜곡죄를 연결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고리는 없고 비유만 있어요. 고리는 없어.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논리가 안 되니까 대충 비유로
겉으로 이제 떼우고 들어가는 이게 기자들이 취재가 안 됐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약간 기자 미하로 가고 있는 지금. 보수 성향 이제 패널로 앉아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저까지 나서서 저 순간 보수 성향 패널인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저까지 나서 이렇게 두드려 밟고 있으니까 좀 죄송한 말씀 드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보완적으로 얘기드리자면 사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너무 우리 슬픈 보수 정당이 이렇게 됐다는 게 지금 왜 그러냐면 뭔 말을 해도 지금 자격이 없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뭐 6천 그 코스피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덕도 있지만 핵심은 반도체 사이클일 것이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비판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 웃음거리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자체가 엄청난 비극이고요. 6천의 성과 물론 반도체 사이클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6,300 찍은 것도 어젯밤에 이제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 국민의힘은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 정권 때에서 올랐으면은 엄청 이제 쌍수 들고 환영했을 텐데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성과가 나오니까 이거 칭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해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막아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는 건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보수 야당의 실력이 너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수 정당이 좀 유능한 나쁜 놈 이미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능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약간 좀 우스워졌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코스피 6천도 예를 들면은 야당으로서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너무 과열 양상이 있다. 특히나 대출 받아서 투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 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란다든가 아니면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오니까 차분하게 그냥 뭐 위헌 뭐 계속 그런 말만 할 게 아니라 왜 문제고 어떤 식으로 논의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선거를 앞두고 국민분들께서 그래도 보수 야당이 나름 이런 대안을 갖고 노력하는구나. 국정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구나. 네. 이게 설득되어야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 목적이 사라지고 무조건 그냥 비판에만 반점 찍다 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자꾸 반복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저거 신동호 최고가 직접 쓴 게 아닐 거잖아요. 보통 밑에 있는 사람 그 보좌진분들 함께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보통은 컨트롤 할 그렇죠. 텐데 마지막 데스킹만 보겠죠. 네. 본인이. 저거는 아무리 잘 써주는 글도 저 사람이 소화를 못하면은 그 메시지가 힘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간다는 건 안에서의 그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수석 최고위원이라면은 이런 글을 써오면 본인 기자 출신으로 이거 다시 써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죠.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정돈돼가지고 다시 갖고 와라고 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바꿔가지고 본인 워딩으로 소화하든가 해야 되는데 뭐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아침에가 대체 공회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바꾸셔야겠어요. 근데 아니, 네. 동의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이 모호성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뭐 조금 고치기도 하셨는데 형사로만 한정하는 걸로 여전히 모호성 해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판할 만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쪽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오고.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신저 오염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 오염. 네. 이를테면 그래서 윤호개인은 그래서 부정선거는 요 질문 지금 한 고개도 못 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고개를 넘고도 국민들 마음을 얻으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보수 정당이 실제로 우파적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젠다부터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뭐 문화 전쟁부터 해외 여러 그 나라들도 겪고 있는 여러 의제들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첫 번째 깔딱 고개를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아침에 낮에 지금 뭐 이런 잔치상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좀 조롱당해도 싸다. 제가 좀 슬픈 마음으로 앉아있긴 했는데. 그러게요. 아니 법 왜곡죄 비판할 거 논리적으로 비판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주의 영상으로 안 올렸을 텐데 그럼요. 지금 이거를 그대로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정말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를 다 그냥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 주의 필요한 영상 맞습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주의 정도 아니라 경고. 이게 약간 경고. 퇴출이 아닌 영상이다. 네. 아까 말씀 망언이 섞여 있기 망언이 때문에 섞여 있다. 네, 대포권 이런 발령해야 됩니다. 주의 영상들 저희가 쏙쏙 선별해내서 매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의 발언 이후에 저희가 볼 두 번째 영상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의 수보회의에서 한 워딩 중에 일부를 발표했는데 한번 보시죠.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리액션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문장이었는데, 좀 두 문단이었는데, 하나는 주식 관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다는 말을 했고, 두 번째 문단에는 이제 부동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신동욱 최고위원은 애써 누르려고 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은 매일 본인의 성과를 실제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엄청났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숫자 엄청났고요. 말씀드리면 MBS 67% 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7%를 기록했고 67%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래 최고치 아닙니까? 그렇네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7%. 네. 이게 그렇죠. 자, 무슨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선을 그냥 깨버리고 내려왔어요. 그냥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17%도 저는 사실 MBS에선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탄핵 이후에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좀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게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전까지 일말의 어떤 보수의 기대를 걸고 있던 분들조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저는 대표적인 신이 사실 이건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 증명된 것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보수 대권 주자 중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보수 대권 주자가 보통 대구, 그것도 서문시장을 가게 되면은 환호와 또 인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어쨌든 대구 시민분들은 보수가 어려웠을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네, 보수 야당의 대표이자 지금 이재명 정권을 에듀고가 견제한다고 한다면은 많이들 찾는 아이콘이 보통 그 보수 야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장 대표가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장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뭔가 그런 뜨뜻미지근한 혹은 조금 냉소적인 혹은 좀 외면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광주든 호남이든 어떤 데 갔을 때 거기서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나쁜 시그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설 연휴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이후에 나온 메시지조차도 이 그런 모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 특히나 이제 20일이 분기점이 돼가지고 여파가 아마 다른 요소도 계속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여의도에서는 이날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꽤 있었어요. 심지어 네. 당 지도부에서도 네.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모여서 했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완전히 또 세게 윤어게인은 근데 대놓고 외친 거와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이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통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법 하나도 지금 필리버스터 할 사람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있는 당이 어떻게 차기 내가 이 지방선거에 권력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 요 숫자 하나로 드러난 것이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브레이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이 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NBS 이 전국 지표 조사는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조사하는, 그래서 내놓는 결과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내놓는데, 그래서 이걸 인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인 여론조사예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67%로 가장 높게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요, 그 지역별로 나눠서 결과를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도 50% 선을 훌쩍 넘어서 5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구, 경북도 56%.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38%밖에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해야 될 수치 아닙니까? 사실 이 수치가 예전 문재인 정부나 이럴 때도 나오긴 했었는데, 당시에는 평창올림픽이나 그런 아주 특수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터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이벤트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 엄청 잘 나오는 거고, 이를테면 정치 양극화가 소위 스마트폰 이후에 또 이제 확증 편향이 강해진 시대 이후에 전 세계 모든 1세계 국가들이 엄청난 정치 양극화를 겪습니다. 양당 이렇게 되는 거를. 근데 네. 이렇게 67% 나온 건 정말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거고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좀 악마화가 좀 풀리는 건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대선 기간이나 일종에 너무 악마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악마화를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보수 평론가 이석현 평론가 동의하시는 겁니까? 실제보다 더 악마화를 시켰습니다. 그건
선거 과정에서 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주 강하게 악마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좀 풀리는 과정에서 네. 중도층의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 행보를 한 건 맞습니다. 소위 요즘 뉴 이재명이라고 여기저기 유행어처럼 하고 다니시는데 특히 최근에 60% 초반에서 67%까지 오른 거는 이제 김춘수 효과 같은 거죠. 김춘수 효과. 그들에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나는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성향을 드러내다가 내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자각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름이 붙었네. 그래서 확실히 여기서 좀 굳히기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힘이 저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인데요. 원래는 우리나라에 한 40%가 보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싫은 사람들이 40%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동안에 이념적인 민주당스럽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반사 얘기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저 민주당 저렇게 하는 거 우리 보수가 나서 막아줘야지. 국힘을 살려줘야지. 이렇게 작동하던 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가 작동하는 것 같고 이제 일당 프리미엄이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국힘이 네. 일당 프리미엄을 갖고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령별로 봐도 참 저 이런 결과를 정말 본 적이 없어서 새로운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에는 점수를 주지 않았던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4%, 70세 이상에서도 5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령별, 지역별 가리지 않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는 어마어마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효과다. 정당 효과가 아니라 이재명 효과다. 뭐 그거에는 뭐 이의제기를 많이 안 할 텐데 근데 정당 지지율을 봐도 참 신기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말도 안 되게 빠져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을 이룬 결과가 오늘 MBS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대통령 지지층 지지도에 따른 뭐 다 연동 효과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왜 올랐을까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행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원전, 탈원전 뒤집었죠. 일본과의 관계, 그전에 민주당 관성과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층을 넓히고 네. 67%가 나왔다는 걸 사실 민주당이 알아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저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그리고 뭐 코스피가 6천이 올라서 라는 거 당연히 요인이 있겠지만 네. 사실 그것도 저는 일정 부분은 우리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돈 좀 벌었다고 지지자가 또 이러지 않거든요. 네. 여러모로 나라가 정상화되는 느낌을 주는 거고 이념적으로 하지 않네. 내가 생각했던 이재명이 아니네. 제가 정말 오늘 찬양을 하네요. 그러니까 보수 평론가가 찬양해도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반전 효과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전체 지지율은 20% 선을 뚫고 내려가서 17%까지 나왔는데 곽우신 기자는 좀 전에 17%도 이 최저점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내려갈 겁니다. 더 내려간다.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 지지층 분들은 또 이제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이기는 팀에 확 몰아주는 또 에너지도 있으신데 이렇게 연전연패가 확정된 선거 앞에서 또 자중질환을 겪고 있고 다 지금 몰아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한동훈 네. 대표 몰아내고 제가 이제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정말 참 한심한 거는 그렇게 당내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던 한동훈 쫓겨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던 분들이 대구 그 통합 네. 얘기에는 다들 한마디씩 걸치고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막 반발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이분들 보수는 맞나?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지율이 어느 정도 저점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도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결집을 하면서 다시 약간 반등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반등할 중심 자체가 지금 안 생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가 최소한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그 윤어게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분들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는 건 좋지 않은데 라면서 마음을 돌릴 만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여지를 자꾸 만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당내에서 위험한 시그널이 나오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단순히 MBS에서 이렇게 찍은 거지만 이 경향이 단순히 MBS 조사만이 아니라 뭐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다른 여론조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그래서 지선을 앞두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타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지방선거 때 이 항상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TK 자민련은 정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네. 심지어 그 TK에서조차도 지금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17%. 근데 지역별로 봤더니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뺀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다
앞섰고 대구 경북조차도 민주당 지지도 28%, 국민의힘 지지도 28%. 처음 보는 동률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무려 37%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 MBS 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한국 정치가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그대로 가진 않겠죠. 근데 이 지지율이 국민의힘한테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장도혁 대표가 계속 이런 기조로 가게 되면은 정말로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선거 끝나고 나면 색깔 칠해가지고 지도 보여주잖아요. 네. 빨간색이 전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구 시민 분들의 구성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거기에 신도시가 생겨서 젊은 층이 유입돼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몰린 게 아니라 기존에 거기 살고 계시면서 보수 정당을 평생 지지해 왔던 분들조차도 하다못해 여론조사에서 나 국민의힘 지지해라고 선뜻 누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들이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설사 민주당은 찍지 않더라도 투표장에 안 나가죠. 아, 네, 이번엔 내가 못 찍겠어 도저히 이 당. 그 이분들이 안 나가게 되면 정말 선거가 그런 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하다못해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구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도 여기에 뭐 안주해가지고 이제 이 박지원 의원께서 명언을 하셨잖아요. 골프랑 정치는 고개 쳐드는 순간 진다고. 민주당에서 오만해지면 바로 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지방선거에서 원사이드하게 결과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진들이 다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빨리 하려고 당 대표한테 만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TK 빼면은 국민의힘은 전멸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TK마저도 지금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면 TK의 가장 강한 후보를 내겠어요. TK의 가장 강한 후보 누구라고 보십니까? 뭐 이를테면 자기네들이 보유한 후보 중에 정말 뭐 참신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집중 공략 지역으로 하면 거기 쓸리면 이제 정말 날아가는 거거든요, 당이. 이게 지금 국힘이 여러 가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일종의 좀 모두에게 버림받는 불륜남 상태가 돼 있습니다. 무슨 모두에게. 말이냐면 이쪽 가서는 내가 널 더 사랑해. 이쪽 가서는 내가 널 더 사랑해 하다가 지금 걸린 거예요. 네. 전환길 선생님이 또 보완이 안 되셔가지고 나 사랑한다고 했어. 막 이렇게 밝혀버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여기 28%에 반영돼 있을 겁니다. 네. 장동혁 우리가 믿어주고 윤호기인 할 것 같아서 했는데 양쪽에서 지금 다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거죠. 양쪽에서 다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거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해봐야 알겠습니까? 그래요? 해봐야 알겠습니까? 뭐 뭐 이미 지금 상태로는 명약관화다. 어렵고요. 정원호 참 구청장님이 다른 방송 가서 참 부럽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 이렇게 쉽게 되는 분 없고요. 근데 부산시장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해볼만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67%가 나오면요, 이건 선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막 바짝 막 계획을 세우고 뭐 전국 투어 계획을 세우는 분이 계시잖아요. 오. 국민의힘이 이렇게 안 나오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도움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냥 전체 정치 상황과 한동훈 대표님을 연동시키는 참 쉽지 않은 이제 독립군의 어려운 길을 가셔야 될 텐데. 독립군이라고 비유하십니까? 그럼요. 뭐 좋든 나쁘든. 그게 이제 뭐 친일파가 아니어서 제가 정말 나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요. 올려친 거 아닙니다. 네네네. 그냥 혼자 독립군의 마음으로. 이건 아니었다. MBC 이건 아니었다. 조심하십시오. 보수 성향 평론가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다른 방송 가서도 그 말씀은 들었었어요. 이 한동훈 대표님께서 대구를 가시는 게 좀 관성적입니다. 이게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조금 밀려나거나 하면 대구 경북 쪽으로 가서 약간 정통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 정통성의 왕관을 받아 안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길입니다. 글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관성적인 걸 하지 말고 이제 남들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문시장은 너무 뻔합니다. 제가 이게 격하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평론가 중에 가장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일 겁니다. 억가를 안 하려고 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행보는 조금 별로였다. 재미가 없다. 한동훈의 서문시장 행은 너무 좀 익숙하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를 먼저 갔으면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수도권이나 뭐 요즘 얘기 많이 되는 건 이제 경기 남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수 정당의 기존 지지층을 물갈이해야 될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로는 설득 못 하실 거예요. 종교와 싸우시면 안 돼요. 네. 그렇다면 종교와 싸움. 우리나라의 보수 네. 정당이 어느 지지층을 새로 드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네. 또 서문시장, 또 문시장 이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물론 저도 경기 쪽이나 좀 더 수도권이라든가 격전지 쪽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근데도 대구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보수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더 이상 한동훈 전 대표는 기댈 구석이 없다라는 게 있고 그럼 캐치프레이즈가 보수 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왕의 기한을 노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쫓겨났지만 결국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장동혁 대표는 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보수층이 다시 자기의 존재감을 알아줄 거야. 네. 그걸 위해서 어쨌든 이 지지층을 붙들어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쫓겨나는 그날까지도 본인을 응원하러 온 지지자들한테 탈당하지 말고 있으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자기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서문시장에 간다는 결국 장동혁과 자기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설 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수모를 다 하고 왔지. 네. 내가 갔을 때 한번 보자. 그러면은 바로 요 비교하는 그림이 보도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어디서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뭐 워딩 같은 거 부감샷 나고. 이런 거 찍어서 네, 그런 거 나올 비교하겠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리더십 위기인 상황에서 대구에서 서문시장이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조차도 내가 한동훈한테 밀려 건들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노리고 한 것 같다. 근데 그게 뭐 최선의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네. 그게 여의도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딱 누구랑 부감샷을 비교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건 상당한 수준의 기적입니다. 지금 보수 정당을 재건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여러 우연과 기적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층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네. 60%가 부정선거 민다고 하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선거를 할까요? 그렇게 높습니까? 꽤 높을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 최근에 들고 지지자 나왔잖아요. 안에서? 그 의원총회장에.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일부,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은 일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발 그 비공개 여론조사가 도대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장에서 그 데이터를 들고 가가지고 확신을 갖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봐라. 그러니까 네. 민심이 이렇게 등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자장 안에서 자꾸 게임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한계 분들이 저도 뭐 거기에 이제 친한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네. 좀 더 과감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지금 네. 뭐 정규재 선생님 같은 분은 길거리 나가서 당원 모집하고 정말 민심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정당이 저는 진짜 보수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파적 정책에서 한 발 정말 멀어져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대형마트 뭐 규제 이런 것도 제대로 반응 못하고 네. 규제를 푸는 방식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파를 배운 적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심지어 친한계 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전혀 그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스터디가 안 돼 계신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모여가지고 뭐 정규제 조갑제를 선생님도 모셔서 네. 좀 연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꾸 이제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부감샷 달라 그러고 하니까 우파답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대로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서문시장 그 좁은 골목에서 사람 많아 보이게 만드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아요? 사실 그 팬클럽 분들 버스만 타고 와도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그거 왜 못 만듭니까? 네. 이제 그것도 못 만든 장동혁 대표는 좀 우스워지겠습니다만 그거 저 바꾸셔야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잠깐의 말 그대로 자아 도취 말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지금 네. 기분 좀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를 해가지고 뭔가 내가 증명하고 보여줄 거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께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석훈 평론가님 모셔가지고 한 말씀 좀 듣고 네. 예, 컨설팅 네. 좀 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확대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팬클럽만 데리고 다니면. 네, 그렇죠. 근데 또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석현 평론가님이 한 말씀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럼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억까하지 않는다고 네.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그 새벽 배송 논쟁 같은 거는 네. 매우 잘한 기획입니다. 저는 그런 거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파적 경제관이 지금 무너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쪽에 보편복지론에 대해서 이쪽에 선별복지론을 받아쳐줘야 되거든요. 네.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거 지금 디딤돌 소득 이런 거 내놨습니다. 그런 거 잘 발굴해서 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붙어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우클릭 앞에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리고 되게- 또 AI 시대가 오고 있어서 이 보편적 복지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뭐 그런 이제 논의까지 갈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우클릭 앞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울 땐가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나 뭐 한동훈 대표님 딴 방송에 사실 비판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두 분이서 이렇게 네. 소위 지지층들끼리는 막 인신공격도 엄청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보수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두 분뿐만 아니라 이 보수 정치인들이 좀 대의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